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오빠 한 명과 언니가 있는데 어릴 적부터 유독 부모님은 아들이라고 오빠를 편애하셨습니다. 언니는 예쁘고 공부 잘한다고 별 간섭을 안 하셨는데 저는 외모도 그렇고 잘하는 게 없다고 늘 구박하고 야단을 치시곤 했죠. 그러다 보니 오빠도 저를 얕보고 부모님 안 계실 때 제 머리를 쥐어박거나 학용품을 뺏어가곤 했습니다. 언니는 저하고 7년이나 차이 나서 한참 공부할 나이에 대학 가서 연애하느라 바빴죠. 언니는 제가 못생겼다고 무시를 엄청 했습니다. 저는 이래저래 성장하면서 열등감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잠시 장사를 하시느라 지방에 내려가신 후에 저희 남매는 그야말로 매일같이 전쟁이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는 건 전적으로 저를 시키고 오빠나 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오빠는 쌍욕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술, 담배, 심부름은 기본이었고요. 세탁소 오가는 것도 저를 시켰죠. 언니라는 년은 도대체 저를 하녀 취급을 하는데 지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한이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공부를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딱히 재능이 그것밖에 없어서 명문대에 진학했고 전공은 행정학이라 입학한 후부터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학대를 받느니 대학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로 했고 성적으로 기숙사에 입시를 했습니다. 집에 신세 지는 것은 없어서 다행이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겹게 밥하고 빨래를 안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부모님은 제가 대학 3학년 때 다시 올라오셨고 언니는 그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허우대 멀쩡한 남자와 연애를 하더니 시댁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다 알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시집을 가더군요. 애를 낳는다고 해도 분유값도 없어서 어려운 형편이라 맞벌이를 하는 겁니다. 반 지하방에서 다세대로 이사를 하는 동안 형부란 인간은 바람을 피고 사고를 쳐서 혼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더니 언니도 결혼 3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더니 친정에 들어앉았죠. 여기 오빠도 삼수까지 해서 안 되니 군대를 갔는데 제대하자마자 오토바이 사고를 내더니 다리 한쪽을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밥만 축내고 있는 상태였고요. 부모님도 언니 오빠만 편애하다가 하도 꼴이 사나우니 이젠 저만 바라보시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까지 되자 결국 저는 무슨 수를 써서든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자식은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어쩌란 건가요? 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일도 그만두셨고 엄마는 건물 청소일을 다니게 되셨습니다. 그나마 엄마라도 돈을 버니 다행인데 저도 학생이라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더 고시 공부에 매진했고 2번 떨어진 끝에 행정고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지 끈질기게 연락을 하시며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축하한다는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제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 연수 중이었기 때문에 보내드릴 돈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도 가족이 뭔지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고 첫 월급의 반을 엄마 통장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언니, 오빠, 아버지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 돈이었어요. 하도 열받아서 언니와 1대1로 만나서 따졌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얻어먹어가면서 살지 말고 제발 좀 사지 멀쩡하면 돈을 벌어서 살라고 말이죠. 그러자 나쁜 년이라면서 얼굴에 물을 끼얹더라고요. 저 어릴 때부터 몸종처럼 부려먹을 땐 언제고 저더러 이기적인 년이라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처럼 지만하는 년이 이기적인 거라며 저도 소리를 질렀죠. 다 커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저는 그 즈음 현혹통장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고 어렵게 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다행히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원룸 8평에 살고 있어서 큰 불편은 없었어도 일단은 좋은 집을 갖고 싶었거든요. 홀랑망해서 다세대 전세로 살고 있는 친정 식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린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마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오빠는 어차피 인간 말종이니까 그렇다 쳐도 언니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수포로 돌아가고 나니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러다가 그즈음 소개팅으로 의사인 남친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 남친은 저보다 5살 연상이라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사정을 다 세세하게 오픈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정말이지 제 잘못도 아닌데 이런 문제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헤어진다는 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만나지 말까? 하고요. 하지만 이런 가정 형편이 이유가 된다면 저는 앞으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달쯤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어차피 만나다 헤어지는 커플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정도 많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병원장 아들이었거든요. 저에게는 분에 넘치는 상대였죠. 그래서인지 결혼까지 순탄치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얼굴도 막 예쁜 편은 아니다 보니 불안감은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1년여를 만나다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가정 형편을 오픈하는 게 싫어 고민스러웠는데 저도 남친을 너무 사랑해서인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 사실 우리 집안 사정이 이러한데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지금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전혀 아랑곳도 않고 남자친구가 제게 같이 헤쳐나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절 안아주었죠. 정말 고맙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저 그날 집에 와서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 펑펑 울었습니다. 감동받아서 말이죠. 사실 사무관이라는 직업만 빼면 외모도 딸리고 집안도 형편없는 하류층인데 고마웠죠. 하지만 결혼은 집안 대 집안끼리 성사가 돼야 하는 법이라 남친 집에 인사를 갔고 반대한다 해도 크게 상처받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남친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가정 형편에 대해서는 남친의 뜻대로 일단은 부모님이 은퇴하셨다고만 했고 언니와 오빠에 대한 문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친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허락하시고 큰 욕심 없으시다는 두 분의 의견에 따라서 소박하게 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보니 제 혼수는 충분히 마련할 능력이 되었고 집도 마련되었고 전문직 대출도 나오니 걱정이 없었지만 부모님 집은 여전히 곤궁하고 불안한 경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이트 날보다 느낌이 좀 달랐어요. 저와 만난 남친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오는 겁니다. 저에게 저희 부모님께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드리면 어떻겠냐며 이야기를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강남 아파트도 있고 저도 분양받은 집이 있으니 서로 대출을 받아서 소형 아파트라도 마련해드리자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놀라기도 하고 그냥 이 남자의 마음 씀씀이에 놀라서 말문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았죠. 이 의견은 남친의 의견이 아닌 시아버님의 뜻이었다는 것을요. 고맙기도 했지만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라 선뜻 그러자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시는 동네가 집값이 저렴한 편이라 보증금하고 저희 대출을 합해서 24평 소형 아파트를 마련해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친을 집 잔금 치르는 날 인사를 드리게 했고요. 그랬더니 두 분 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저 어릴 적 못난이 꼬마라고만 생각하셨는데 번듯한 남자친구와 여기에 집까지 마련을 해드렸으니 당연히 놀라실 수밖에요. 그렇게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우시기 시작했고 별 말도 안 했는데 그동안 저에게 미안했다면서 무릎까지 꿇으시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도 저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셨고요. 그렇게 저는 남친과 병원 강당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병원 근처에 집을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전공이고 곧 공중보건이로 나가야 하기에 아담한 전세를 구했죠. 그리고 친정 시댁 집들이를 하는데 손 안 빌리고 제가 다 요리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시부모님께 칭찬도 들었고요. 하긴 뭐 어릴 적부터 살림을 했으니 오죽 잘했겠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친정집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몸이 좀 나아지신 아버지는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시게 되었고 오빠는 뒤늦게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보행이 조금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진상처럼 누워있지만 않고 이것저것 간단한 집안일도 돕고 식사 준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시는 게 눈치 보였는지 친구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뭐 처음엔 툴툴거리고 지각도 하고 힘들다고 푸념도 했지만 꾸준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도 제 직업과 생활력을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언니나 오빠도 결혼을 해서 안정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여력이 없어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저와 시댁에 바라는 것 없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가난했고 너무나 불우한 성장기를 거쳤기에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들만큼은 풍족하게 자라길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충실하게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양가의 효도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제 삶이 어찌했든 현재가 행복하니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사람이 유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주변에 베풀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